네, 안녕하십니까. 저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이 방송 오래 기다리셨을 줄로 압니다. 제가 문재인과 관련된 출생의 비밀을 파헤치고 있다는 걸 독자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지난번 저는 6.25 때 학도병으로 참전했던 윤월 스님의 7년 만의 증언을 터뜨린 데 이어서 한 방을 더 터뜨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6.25 당시 방첩대원 한 분의 새로운 증언인데, 오늘은 그 김인호 선생, 올해 연세 96세 된 분의 증언을 동영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서두에서 드리는 말씀은 말하자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닐 수 있고, 말하자면 해설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 5분 동안 끝난 다음에 이따 나올 그 동영상이 진짜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이 눈과 귀를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10분이 살짝 넘는 분량인데 증언의 핵심 내용은 아마 경천 동지 할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핵심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나라 현직 대통령으로 앉아있는 문재인의 그 아버지 문용형이가 흥남 공산당의 거물이라는 폭로입니다. 그게 6.25 당시 활동했던, 그때 방첩대원으로 활동했던 그 어른의 목소리로 직접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럼 김인호 선생은 누구냐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평안북도 영변이 고향이십니다. 영변이 시인 김소월의 고향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 공산당 천하, 김일성 천하가 된 상황에서 북한 땅에서 반김일성, 반공 활동을 전개했던 노병이고 투사입니다. 바로 그 죄로 6.25가 터지기 전에 흥남교화소, 우리말로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있다가 국군이 흥남 지역을 수복한 뒤 바로 현지 입대 과정을 거쳐서 국군 방첩부대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현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직후 흥남 지역에서 문용형 체포령을 직접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이 터지고 그 와중에 대한민국 국군이 흥남 지역을 수복하면서 그 흥남 지역에서 들어왔던 국군이 문용형과 흥남시청에 있는 주요 간부들에 대한 체포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받고 수색 활동에 들어간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 김인호 선생은 당시 문용형에 대한 체포령을 내린 사람이 이번 증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그때 방첩대 공병식 중령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증언도 했습니다. 이 증언의 구체성으로 따지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자, 이게 그러면 무슨 얘기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던 윤월 스님의 증언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윤월 스님의 증언대로 문재인의 부모가 흥남철수 때 배를 타고 내려왔다라고 하는 얘기가 거짓말로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김인호 선생의 증언은 무슨 뜻이 있느냐? 이번 증언으로 문재인 그자의 그 집안에 숨겨진 또 다른 비밀이 밝혀지고 그동안 문재인이가 해왔던 거짓말이 또 한 번 확인된다는 걸 뜻합니다. 즉 문재인 그자는 자기 부모가 공산당 입당 제안을 여러 차례 받았다. 문용영이가 일제 때 공무원이었고 그 이후에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김일성으로부터 공산당 입당 제안을 여러 차례 받았으나 끝내 거부했다고 자기가 쓴 책, 영상 인터뷰를 통해서 거짓말을 해왔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확인이 됐다는데 김인호 선생의 증언에 위력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증언 중에 핵심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문용형이가 단순히 윤월 스님 증언대로 인민군 장교 계급장을 달고 내려왔다는 내용을 떠나서 1,500명으로 추산되는 대병력을 이끌고 인민군 장교로 낙동강 전투에 참전했다고 하는 대목까지도 이분이 당당히 밝히십니다. 그러면 물어봐야 됩니다. 그 중요한 와중에 그 병력을 어디에서 확보했을까? 그게 중요합니다. 이따
김인호 선생의 증언을 여러분이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흥남 지역 교도소에 있던 소년범 그리고 잡범들 이자들을 탁탁 긁어 모아서 병력을 부대를 편성한 것입니다. 자, 정말 그랬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김인호 선생의 증언에 이어서 우리가 한번 검증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문용형이가 공산당 입당 제안을 여러 차례 받았으나 그때마다 거부했다고 하는 문재인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제가 김인호 선생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김인호 선생은 단칼에 잘라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건 문재인이가 했던 햇소리라고 단칼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햇소리라고 하는 거는 아마 이북 말투로 거짓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말씀도 동시에 전했습니다. 윤월 스님이 경북 영천 전투에서 그 문용형이, 즉 김인호 선생이 잡으려고 했던 문용형이를 끝내 체포한 것을 선생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즉답을 하셨습니다. 그거야말로 영화 같은 스토리, 영화에 나올 법한 스토리라고 아주 통쾌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윤월 스님의 증언을, 보름 전에 있었던 증언을 굳게 믿는다는 얘기도 덧붙이셨습니다. 왜? 그 이유는 뭐냐? 전쟁터에서 한 번 생포한 것으로 끝났으면 윤월 스님의 증언을 믿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후 1957년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만난 것을 포함해서 2차례나 더 만났고 계속적으로 그 사람의 거취를 추적해 왔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다. 진짜다라고 당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거는 그분의 소견입니다. 반복하지만 김인호 선생은 올해 연세로 100세가 다 되십니다. 96세가 되십니다. 엄청난 고령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 증언하는 것 자체가 기어이 기적적이라 그걸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시작하는 동영상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단 그분이 많이 쇠약해지셨다는 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이분 말에 눈과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조회를 해서 누구 수배를 한 건 수배하는 명단이 쫙 대자보에 붙어 있는 거야. 대자보에 붙어 있어서 한 명이 단 한 명이 아니고 시청 직원에 여직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수배가 내린 거야. 흥남시청. 그러면 문재인 아버지 문윤영이가 정말 인민군 장교 계급장을 달고 대한민국 땅 6.25 때 내려온 게 사실입니까? 내가 전자에 그러잖아. 시청 직원이 간수 대신에 네. 인민군을 지휘해서 여기 시청 직원이 낙동원 전선에 나온 거예요. 인민군이 여기 있고. 그렇습니다. 그냥 한두 사람이 아니고 네. 거기 뭐 소대장 무슨 장 하는 게 전부 다 간 재수가 하는 게 아니라 시청 직원이 인솔을 해가지고 낙동원 전선에 온 거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와서 이 안에다를 신문을 해보니까나 여기 빨치산에 홀수동서하고 다 연관성이 생겨 있어요. 연락병이. 그러면 그게 가능하게 된 게 6.25 터지긴 직후에 김일성이가 총동원령을 내렸기 때문에 공무원들한테는 그 합당한 계급장을 다 붙여주게 돼서 된 거죠? 사실입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동원령이 내린 거지. 그렇죠. 그래서 문영영이는 흥남시 농업과정에 있었다가 인민군 상위 대기급장을 다 해야 되는 거네. 이제 핵심 문제니까나 지휘관이 대대장쯤 된 모양이에요. 상위가 예. 대대장 인솔을 하는 거 대자 편성을 하는 거에 두 개 대대가 연대가 됐는지 대대가 됐는지 난 모르겠어요. 휘하에 거느린 병력은 얼마쯤 됐습니까? 어디? 문영영이 휘하에 거느린 병력은 1,500명 왔다. 1,500명 정도. 그러면
대대보다 더 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반동문자는 중간에서 처분하고 그냥 핵심 쓸만한 것만 낙동강 조선에 보냈다 이게. 오케이. 다음 거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문영영이는 그 전에 흥남시 인민위원회, 흥남시에서 공산당 거물이 맞습니까? 그게 건물이 아니라 그 핵심 공산당의 핵심 문자라니까. 핵심 문제다. 그거 아니면 주책을 부여를 안 해. 자, 그러면 문재인이가 자기가 쓴 책에 보면 자기 아버지는 공산당 입당 제안을 여러 번 받았으나 끝내 거부했다고 썼습니다. 이건 그건 뭡니까? 반동문자지. 반동문자면 감옥에 가야 되는데 그거 햇소리하는 거야. 거짓말이다. 거짓말이야죠. 거짓말이다. 예. 그러면 선생님이 문영영이가 인민군 장교로 내려왔다는 것도 아시고 흥남공산당 건물이었다는 걸 아시는 건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방첩대 활동하시죠? 방첩대에서 그 체포령이 공고가 나간 거예요. 그렇죠. 치안들하고서 네, 예. 공조를 해서 이게 대자본에다 붙이고서 체포령이 내려 있으니까 그 중에 다 거기 포함된 거예요. 자, 그 전에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짧게. 그러면 그 전에 선생님은 흥남 교화소에 있다가 현지 입대하신 거죠? 그 얘기를 설명해 주세요. 그게 이제 치안대가 5대 공장을 경비를 하니까는 그 도둑을 자꾸 맞아서 CIA 대원이 지휘를 해야 되겠더라 하는 거예요. 국군에 CIA, 이거 CIC. CIC 방첩대. 네, 방첩대. 네. 그때 이제 CIC에 종사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돼서 이제 반동문자만 감옥에 있어도 반동문자만 사출해서 보내달라 그랬을 거 아니면서 이제 치안대 대장이 전우들이 사출을 해서 치안대에서 사출해서 보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문영영이가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지가 맞는다는 걸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누누이 그러니까 맞지 않는 소리를 책에다 내가지고 정사를 했다 뭘 했다 해서 그런 걸 이제 한가지에서 쓰었고 또 책에서 제작가가 그거 가서 간행을 끝까지 보여줘서 자연히 토론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됐을 때 그때 대충 아시기 저게 내가 그때 흥남에서 체포령이 내려가지고 잡으려고 했던 그자의 아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걸 그때 아신 거죠? 그때 아신 거죠? 이제 그렇게 돼서 그냥 큰일 났다 하는 게 공산당에서 학대를 받고 그런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 몇몇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우를 못 받고 있어요. 대우를 못 받는 지금 고깃값을 하고 죽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서 여러 가지 간행물에다가 또 나도 이제 홍보 낸 것도 있고 그가 이제 잠깐만 선생님 고깃값을 하고 죽어야겠다 이건 뭐 사람 노릇을 하고 죽으셔야겠다 이런 뜻입니까? 이 사상관계인데 고깃값이라는 게 늙으면 죽어도 대신 그러니까 뭐이라고 그래요. 고깃값이 사람 노릇을 해야 사람 노릇을 하고 죽여서 갔다 얘. 그다음에 궁금한 거 길지 않게 설명해 짧게 힘드시니까 문영영이를 경북 영천 전투에서 잡았다고 하는 윤월 스님 증언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경북 영천도에서 한 번 문영영이를 잡았다고 얘기하면 못 믿을 수 있는데 그 전에 몇 번
57년에 또 한 번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마주치고 그 7년 뒤 또 60년대 중반에 또 마주치고 한 걸로 봐서는 저게 가짜가 아니고 진짜라고 하는 확신을 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 이제 여러 번 만날 때 이제 확증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내가 이게 진짜로구나 하는 걸 결론을 질 때니까요. 그래서 그 윤월 스님의 증언은 맞다고 보셔야죠. 근데 저는 사실이구나 하는 걸 예. 내가 이제 첩보하면서 신문 관계 뭐 하는 걸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2006에서 신문반에 있던 그 사람들 증언도 듣고 해서 종합적으로 보면 사실이겠다 이게. 오케이, 좋습니다. 자, 또 하나. 윤월 스님이 학도병으로 영천대에서 잡았다는 거하고 그 전에 문영영이가 흥남에서 내가 체포하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게 아구가 딱 맞아 떨어진다는 게 저는 생각할수록 너무 신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남에서 잡으려고 했다 못 잡은 문영영이를 윤월 스님이 영천전에서 잡았다는 게 저는 너무 재밌고 짜릿한 겁니다. 그건 알아서 영화에 나오려야 돼. 예, 영화에 나와야 돼. 맞아. 그러니까 저는 영화에 나오려야 돼.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멘트 죽였어요. 아까 그러셨잖아요. 가짜가 진짜로 행세하는 세상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가짜가 진짜 노릇을 하는 게 여기저기서도 다 보이잖아요. 지금 혼란스러운 게 지금 벼슬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지금 마스레닌주의를 지금 강습을 하는 처지에 있어요. 지금 이 나라가 그렇게 돼 있다고. 지금 그저 시에서 경영하는 지금 무슨 병원이라든가 거기 가나온들이 한 데 가서 물어봐요. 막스레닌주의를 요새 강습받고 있다고. 지금 그런 처지에 지금 국가가 어떻게 돼 있는 난 잘 몰라요. 보도장은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북한의 사회 안정성의 역할을 공수청하고 똑같이 지금 놀면 막자보다가 감옥에 갔다고 그 저기. 자, 됐습니다. 그 얘기 됐고. 제가 궁금한 거. 값을 해야 돼요. 네. 제가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 선생님 90 넘으신 평생이신데 광책대원으로 활동했다는 게 자랑스러우십니까? 자랑스럽지 않으십니까? 그게 이제 지금은 원망스러워요. 김대중이가 특수부대 활동 인정 안 해줘서? 말고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서 그냥 이제 그런 놈은 나라가 지금 뭐 없잖아요. 지금 까꾸로 지금 운대를 받고 있으면서 가만히 조사해봐 보네요. 지금 부동산은 자기네 올려놓고 강남에는 자기네들이 지금 자구 치고 붙이고 깽가리 꺼지고 치잖아요. 자, 그래도 네. 제가 볼 때는 선생님이 정말 멋쟁이세요. 그리고 다 기억하시고 한다는 게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뭐 시장하는 데 가서 찬조 연설을 한번 하면 시장돼요. 자, 김인호 선생 증언을 잘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막 올라오는 채팅창에 글을 보니까 왜 이렇게 밥집 같은데 이 그릇 설거지하는 소리가 크게 난다고 하는 짜증나는 반응도 없지 않으셨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걸 앞뒤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호 선생이 걸음걸이가 쉽지 않으십니다. 그분 댁에서 가장 가까운 밥집으로 모셔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대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식당에 설거지하는 타이밍하고 딱 맞았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인호 선생의 증언은 실로 위력적입니다. 하나하나가 현대사랑 관련돼서 문재인 출생 의혹과 관련해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얘기들을
찝어내는 능력이 실로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100살이 넘는 연세에도 불구하고 옛날 일에 집중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저는 거의 기적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분 자신이 열렬한 반공주의자이고 지금 문재인 세상을 가짜가 진짜 노릇하는 세상이라고 지적하신 제목도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신설된 조직인 공수처는 북한 사회안전부와 같다라고 하는 비판도 주목할 만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그분한테 비판적인 내용을 유도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그분이 그 많은 연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이 명료하시고 대한민국을, 이 세상을 걱정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막 이루어진 시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당신 의견을 척척 개진하실 정도로 김인호 선생은 정신이 굉장히 뚜렷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무려 71년 전 옛날 일에 대한 증언, 특히 문용영이가 활동했던 흥남 지역 상황에 대한 그 많은 기억들도 믿을 수밖에 없다.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증거가, 자명한 증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어쨌거나 분명한 것은 이번 김인호 선생의 증언으로 문재인 출생의 비밀은 대충 윤곽이 드러났다고 저는 믿습니다. 김인호 선생의 메시지는 제가 다른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이분의 육성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육성 증언, 표정이 드러나는 영상 증언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굉장한 자부심과 제가 스스로가 행운하라는 걸 느낍니다. 반복하지만 문재인의 아버지 문영영이가 인민군 장교 출신으로 대한민국의 총뿌리를 들이댄 집안이라고 하는 것이 윤월 스님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번 김인호 선생의 증언이었습니다. 즉 경북 영천 전투에서 생포가 되기 이전까지 문영영이는 뭐 해먹고 살았느냐, 북한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여러분들의 궁금증 모두가 일순간에 풀리는 순간이 바로 오늘 방송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문영영이가 공산당의 입당 제안을 여러 차례 받았으나 그때마다 거부했다는 문재인의 주장이 영상으로, 문재인이가 쓴 자서전으로 반복해서 나오지만 이 모든 게 새빨간 거짓말일 수 있다라고 단칼에 대답하신 것을 여러분이 잘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국면에서 우리는 정말 물어봐야 됩니다. 자기의 과거사, 자기 집안의 과거사, 특히 아버지와 어머니 출생과 관련돼서, 특히 자기 자신의 출생의 비밀과 관련해서 모든 것을 감추고 국민을 향해서 속인, 그래서 이 나라 대통령 자리에 오른 문재인이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저자를 이대로 좌시하는 게 올바른 거냐 아니냐를 우리가 이 방송을 보면서 우리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런 자 앞에서, 정당한 의혹을 앞에서 우리 분노를 하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 사회가 죽었다는 걸 저는 증명해 주는 일이라고 봅니다. 다름 아닌 현직 대통령의 출생 의혹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 제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로 문재인은 정말로 석고대죄를 해야 됩니다. 그런 문재인의 정말 처절한 반성이 필요하다. 국민 앞에 모든 걸 드러내놓는 계기가 저는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의 주류 언론, 조중동을 포함한 지상파, 종편, 너희들이 도대체 뭐하는 언론이냐는 걸 저는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들이 무엇 때문에 침묵하는가를 저는 지금도 분노에 찬 질문을 이 나라 언론에게 던지겠습니다. 어차피 문재인은 다 죽은 목숨입니다.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 앞에서 벌벌 떨고 국민적 의혹을 감추고 있는 이 나라 언론이 정말 언젠가는 철퇴를 맞을 수밖에 없다. 그 이전에 문재인이가 국민 앞에 철퇴를 맞을 각오를 하고 당신의 모든 걸 밝히라 하는
저의 호소를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김인호 선생이 병약하시고 연세도 높으시지만 이번에 증언자로 나선 거는 정말 굉장한 용기입니다. 얼굴을 드러내신 것도 대단한 용기고 우리가 박수를 쳐드려야 됩니다. 이 위대한 노병의 마지막 증언이 갖는 그 위력을 여러분이 음미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방송을 한 번 들으면서 문재인의 더러운 거짓말을 우리가 정말 참을 수 있는가, 참을 수 없는가를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우성 물러가겠습니다.